하겠습니다. 근데 좀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는 우리가 입장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는 기각돼야 된다, 각하돼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다양하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이 대통령의 계엄 발동에 대해서는 저희 공통적으로 가진 의견이 이거는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된다. 정말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한 대통령이 이거를 계엄을 한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거듭드렸습니다만은 22일 날 춘천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그 탄핵 반대 집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꽤 나가서 이제 연설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이 장동혁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계엄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대적 명령이다. 탄핵 각하 기각은 애국 시민의 힘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이정표가 될 것이다 라고 했고, 그 전에 한 집회에서는 계엄은 하느님의 뜻이다 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물론 장외 집회이기 때문에 그 참석한 분들의 어떤 동의를 얻기에 좀 센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아무리 그렇지만 지금 장동혁 의원은 계엄 해제의 표결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와서 계엄은 자유민주를 지켜낸 시대적 명령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저는 도저히 수용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거는요, 이제까지 그 장동혁 의원이 그 뭔가 이제 한동훈과 다른 길을 걸으면서 저게 이제 계엄 해제 요구한 그 보거든요. 그러니까 왼쪽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하단에 보면 장동혁이라고 그 계엄 해제 요구 찬성 190명 중에 한 명입니다. 네. 그리고 저렇게 찬성 그 표결을 하고 또 나와서 그 한동훈 대표랑 같이 서서 또 저 기자들하고 일문일답단 그 사진도 좀 올려보세요. 예. 그거 다 있어요. 예. 그런데 저기 있잖아요. 저기. 예. 저렇게 자기 계엄 해제 요구 찬성 표결하고, 근데 이제 한동훈 대표가 탄핵을 찬성했다 그래서 거기서 노선 차이로 갈라진 것처럼 얘기하는데 본인이 오락가락한 거 아니에요? 본인이? 네. 예, 한동훈 대표 때문에 노선 차이로 갈라진 게 본인이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를 부정하고 있잖아요. 불과 몇 달 전에 자신을 부정하고 있잖아요. 지금. 글쎄, 아무리 국회의원이라는 게 이제 하나의 헌법기관이고 또 국회의원의 영향력이 큰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입장이 바뀐다는 거는, 그러니까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장동혁 의원도요. 그날 12월 3일 비상계엄의 밤에 11시 33분에서 35분경에 저희가 당사 1층에서 기자분들께 간단히 인사를 드리고 국회를 향해 출발을 했는데요. 네. 그보다 한 10여 분 전에는 적어도 당사 5층에 도착을 하셨었습니다. 네네. 당사 5층에서 모여서 비공개로 잠깐 이야기를 하고 3층으로 내려갔다가 저희가 1층으로 갔는데요. 그때 5층에 들어오자마자 장동혁 당시 사무총장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저는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데, 다만 어쨌든 공개된 자리에서 한 발언은 아니니까 제가 여기에 옮기진 않겠습니다. 네. 그거는 옮기지 않는 게 도의니까요. 다만 그때 말씀하셨던 것과 비교해 보면은 지금 장동혁 의원님의 태도는 너무 정반대라서 네. 굉장히 당황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시대적 뭐라고 했다고요? 시대적 명령이다. 계엄은 시대적 명령이 아니고요. 시대적 망령입니다. 시대적 망령. 여기서 망령이라고 하는 거는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망령이라는 단어는 이런 의미로 풀이가 돼 있어요. 혐오스러운 과거의 잔재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네. 이게 지금 수명을 다한 87체제가 남긴 마지막 잘못된 잔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87년 헌법이 수명을 다하면서 이제 최상목 부총리까지 30번의 줄탄핵, 네. 그리고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아주 참혹한 잔재를 남긴 거예요. 네. 이거는 우리가 정리하고 다음 시대로 넘어가기 위해서 극복해야 될 대상이지 시대적 명령이 아닙니다. 시대적 망령이에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라고 아까 장동혁 의원이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본인이 그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시대적 명령에 반해서 그런 계엄을 해제하는 반자유민주주의적인 선택을 스스로 하신 건가요? 글쎄, 이게 자유민주주의라 자꾸 이야기를 하시니까 사람들이 헷갈립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군을 동원해서 하는 게 자유민주주의일까? 라는 생각으로 많은 분들께 이야기하시는데요. 예전까지는 모든 대통령들 머릿속에는 이 비상계엄이라는 건 없었습니다. 왜? 우리 헌법에도 그렇고요. 이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적의 침탈로부터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이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입니다. 그죠?
우리의 군인들이 누구를 향해서 총불을 대겠습니까? 우리의 적들을 향해서 총불을 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들이 707여단 매일매일 김정은의 목을 어떻게 따올까 그 훈련을 매일매일 하는 그런 우리의 특수부대입니다. 우리의 특전사도 마찬가지고 매일 북한에 어디에 침투를 해서 이 장악할 것인지 북한의 핵을 어떻게 해체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매일 훈련하는 군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역대 대통령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예 머릿속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걸 하다가 결국은 처벌됐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40몇 년 만에 이 판도라의 상자를 누가 열었습니까? 윤 대통령이 열어버렸어요. 그것도 자유민주주의를 가장 강조했던 분이 열어버렸습니다. 왜? 그러니까 이 윤 대통령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1년 9개월 동안 기자회견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저희 어벤져스에서 몇 번 거쳐서 국민들에게 좀 알려라. 국회에 나가 좀 알려라. 국회에 나가서 뭘 맡든지 간에 정말 국민들이 문제의식은 똑같습니다. 저 민주당의 황당한 탄핵소추와 등등 이런 어떤 횡포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민들에게 힘을 빌려서 결국은 이 정치를 해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과정이 어렵겠죠. 근데 1년 9개월 동안 기자회견 한 번 안 했습니다. 국회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놓고 국민들에게 알리겠다고 계엄령을 한 거예요. 그걸 저는 인정하지 못. 더군다나 지금 군이요. 당시에 이 그 계엄에 참가했던 군들이 지금도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나는 매일 적들을 향해서 총불을 거두는 훈련을 했는데 그거를 내 국민들 향해서 총을 들고 했다는 거. 그게 군으로서는 엄청난 트라우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시대적 명령이라고 이야기하면 이거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요, 지금 이 국민의힘이 좀 분명히 해야 될 게 지금 지도부는 계엄에 대해서 그 반대 입장을 분명히 냈잖아요. 사과했지 않습니까? 사과도 하고 그리고 지금 대선 주자 중에서 이른바 그 친윤 강성 보수라고 하는 김문수, 홍준표 다 계엄에 대해서는 그거는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왜 저런 얘기들? 그러니까 정광훈 주장하고 뭐 장동 주장은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국민의힘인지 자통당인지 헷갈린다. 네.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진짜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가 있습니다. 뭐 상황이 어렵고 하더라도 아무리 이재명을 우리가 반대하고 하는 것도 다 우리의 자유민주를 지키기 위한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계엄까지 다 시대적 명령이다 이야기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앞으로 보수는 집권하면 무조건 이제 계엄하겠네요. 국민들에서 그런 어떤 우려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앞으로도 좋지 않은 게 그러면 보수들 당신들은 앞으로 집권하면 시대적 명령이다. 국민들 모르니까 알려야 되겠다. 그럼 계엄하는 거. 그럼 뭐가 문제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앞으로 만약에 조기 대선이 발생을 한다면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시율 프레임은 뻔하지 않습니까? 이른바 계엄 동조당이다라고 네. 하는 건데 지금 그 프레임으로 자꾸 한 발 한 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그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어서 대단히 우려스럽고요. 제가 장동혁 의원께는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상황에 따라서 입장이 바뀌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과거까지 부정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고언을 드립니다.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자로서 지켜야 될 가장 근본적인 정치 철학이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무시하고 이런 흐름에 동조한다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지금 요즘에 정치인들을 보면서 과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 철학은 뭘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장에 지금 나오는 보면 우리가 도를 맞더라도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원칙은 있는 겁니다. 그걸 또 국민들에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그런데 조금 정치적으로 유리하다고 정치적으로 자기를 띄운다고 해서 여러분 계엄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거 군인들 동원해서 하는 거 정당한 거예요. 예? 저희들 또 집권하면 또 합니다.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들 또 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떤 국민이 보수 세력을 찍어주겠습니까? 보수 세력에게 정권을 맡기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를 한다는 건 얼마나 정치 철학이 천박하고 도대체 뭘 위해 정치를 하는지를 모르는 저는 그런 행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기 뭐 이전에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과거에 뭐 5.18 망언했다 해서 뭐 당원권 정지, 징계, 중징계 받지 않았습니까? 저는요 5.18 망언이나 이 계엄이 계몽령이다. 그 국민들을 뭘로 알고 그런 겁니까? 무지몽매한 백성, 봉고 왕조 시대의 그 백성들로 생각하나요? 네. 그냥 5.18 망언 못지않은 망언이라고 봐요. 네.
우리가 이재명이 들어서면 독재가 될 것이다. 이제 상시적인 계엄이 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재명은 대통령 권력과 국회 권력을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하기 위해서 뭐 계엄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있습니다. 제발 저 사람을 찍으면 우리나라가 정말 더 어려워집니다. 민주주의가 파괴됩니다라고 우리는 그 사람을 찍지 말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호소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정작 그러면 이 국민의힘 의원은 여러분들 계엄은 시대 명령이에요. 그러면 이재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장동혁 의원도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계엄하는 거 시대 명령이라고. 내가 하는데 뭐가 문제예요? 라고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재명 찍겠다고 그랬나요? 예? 그래서 저 한동훈이 아닌 이재명을 찍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저는요, 정말 우리가 몰매를 맞더라도 돌을 맞더라도 우리가 지켜야 될 그 가치를 없애서는 안 된다. 제발 좀 정신 차리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정말 보수가 시대에 따라서 요리 가면 조리 말 맞추고 요리 가면 저리 맞추고 전부 다 가만히 누워 있다가 자기 딱 분량 같으니 가서 줄 서고 이런 정치인들 가지고 어떻게 정치를 계속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용기 있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민들을 위한 것, 국민들을 위해서는 정말 끝까지 주장을 하고 펼쳐내고 그러한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말 저는 최근에 국민의힘 의원들 저 행동을 보면서 대중들이 박수 쳐준다고 모임 몇 사람들이 박수 쳐준다고 자꾸 저렇게 택도 없는 이야기를 해대는 거 그러한 사람들에게 과연 나라를 맡길 수 있을지 정말 걱정이 많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